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분배 관련해서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세 가지 토픽으로 분류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이냐 배당이냐를 놓고 평생 동안 고민을 하시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P와 나스닥 같은 종목들은 성장성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게 되지만 결국 변동성이라는 부분에 노출이 되게 되죠. 배당이라는 것은 슈드와 리츠 그리고 채권 기반으로 투자를 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대해서 늘 목마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것이 바로 배당 커버드 콜 상품인데, 자, 크게 보면 리츠와 채권 그리고 슈드와 스파이로 분류되는 배당과 성장 그리고 SOC와 제조업 등 섹터 투자를 하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 트럼프 섹터도 물망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사이에 있는 배당을 투자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스크리닝 과정을 통하시게 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미국 ETF가 아무래도 인기가 많고 투자 성과도 검증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시가총액이 큰 것들을 보면 약 70개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거기다가 배당이 최소한 7% 정도는 나와야 우리가 투자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배당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측면에서는 주가 방어 그리고 배당에 대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2% 이상을 목표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거의 배당주들은 2% 이상은 대부분 성장한다라는 측면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결국 우리는 고배당을 목표로 하는 커버드 콜을 하게 됩니다. 나스닥은 아무래도 커버드 콜의 특성상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작은 S&P나 다우 위주로 커버드 콜을 결정을 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그리고 최종 성장하는 데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8월 5일 엔캐리 트레이드 때 폭락했던 그 이후에 주가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게 바로 8월 5일 이후의 회복력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픽으로는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퇴 배당 준비를 할 때는 타미당 2호가 제가 생각하는 커버드 콜에서 최고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당과 성장을 바탕으로 한 슈드에다가 옵션 커버드 콜로 1년 반 이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당 투자를 할 때는 결국 커버드 콜로 제가 생각할 때 약 70% 이상의 투자를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성장이라는 숙제 그리고 배당이라는 숙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몇 안 되는데 슈드와 커버드 콜은 그 니즈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팀프와 속슬 같은 채권 레버리지 3배 그리고 속슬 같은 반도체에 투자하는 3배 레버리지를 30% 이내에서는, 혹은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30% 이내에서는 해주셔야 우리가 사실 이 슈드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을 보게 되는 게 정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일부 전략적인 요소가 좀 가미가 돼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멤버십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게 바로 팀 속슬, 팀 TMF, 팀프라고 해서 3배의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팔란티어를 제외하고 제 포트에, 미국 직투 포트에는 속슬과 팀프만 있습니다. 속슬도 3번 정도 투자를 했고요. 팀프는 4번 체결이 되었습니다. 12월부터 해서 13일, 18일, 19일, 24일 해서 총 20주씩 투자를 하게 되었고 평균 단가는 42.93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속슬은 평균 단가가 30.90까지 낮아졌고요. 팀프는 32.93까지 일단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탈로 보면은 팔란티어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플러스이긴 한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속슬과 그다음에 팀프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점의 중간 점검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속슬이 7.7%가 올랐고요. 팀프는 1%가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채권의 3배 레버리지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3배 레버리지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좀 작은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속슬과 팀프를 같이 투자하게 되면은, 자, 기본적으로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얘네 둘은 상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과 채권은 기본적인 특성상 상관관계가 음에 가까운 숫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은 얘가 떨어지고 얘가 떨어지면은 얘가 올라가고 이런 특성이 기본적으로는 있어요.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 다 동시에 빠져서 자산이 무너질 일은 없다라는 것이 제일 큰 명제입니다. 자, 그리고 속슬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겠지만 3배 레버리지라는 특성 때문에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물타기라는 습성을 바탕으로 계속 주가 하락할 때마다 그리고 많이 빠졌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때마다 사시게 되면
자, 이런 부분에서 크게 두드려 맞을 수가 있어요. 70불에서 빠졌다 하면서 이거는 답이 없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2년 4월 금리 인상을 시작하던 시기, 그러니까 베스트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22년 4월부터 24년 10월까지의 표준 편차 매수는 총 2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표준 편차 매수가 뭐냐면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정규 분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1표준 편차는 68.3% 안에 6.41%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확률로 다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레버리지가 3배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 13.05%가 빠졌을 때는 우리가 시그마 2라고 하는데, 이 시그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95.4% 확률로 이 시그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3.05%가 오르거나 13.05%가 빠질 확률이 95.4%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밖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것이, 가장 싸게 사보자라는 것이 바로 표준편차 매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고점에서부터 무너지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23번의 매수 결과가 나왔고요. 이렇게 13.38이면은 매수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총 투자는 5만 불이고 총 평가 금액은 8만 8천 불이 되면서 약 8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게 바로 표준 편차 매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가장 쌀 때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운다라는 측면에서 이 표준 편차 매수는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을 제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매수를 통해서 증명을 해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70.08부터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손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일단 횡보 기간이 길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는 그런 부분들을 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10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때가 37불 정도였습니다. 37불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 보시면 단가가 30불 가까이 낮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크게 손실도 볼 것도 없고 크게 하락 볼 것도 없는 그런 수준에서 지금 잘 수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빠지면 더 사면 되고요. 주가가 오르면 이제부터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주식이 어려운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속슬 이렇게 빠져 있다라고 보면은 놀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뭐 지옥에 가셨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놀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거는요. 자, 어려운 이유가 딱 이 두 가지 법칙 때문입니다. 관성의 법칙. 가려는 것은 계속 가려고 하는 거고요. 탄력적인 이런 모습은, 탄력성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빠지는 것이 더 많이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거를 사게 되면은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를 사게 되는 게 주식이 결국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엔비디아 저도 좋아하죠. 근데 엔비디아를 고점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 TLT 같은 미국의 장기 채권 같은 주가가 빠졌을 때 사는 게 결국은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리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채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빠졌다고 이때 들어갔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런 걸 사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당연히 채권은 고려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제가 뭐 방법론적으로도 많이 말씀드렸고, 기본적 분석도 많이 해드릴 거고,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투자 기법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까지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13년째 일하고 있으면서 지금 모은 거라고는 아파트 한 채랑 그리고 시드 몇 억이 답니다. 물론 몇 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돈이 버는 게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갭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코인이나 주식 같은 거로 대박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저는 사실상 코인은 정말 소액밖에 없고요. 근데 주식은 10년 이상 해봤지만 대박이 나서 자산을 크게 불리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장기 투자로 가서 배당을 불리자라는 것이 70%, 나머지 30%는 이런 공격적인 4번 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투자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공부는 많이 필요합니다. 속슬의 기본적인 특성을 보면 여기 보면 베타라고 있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속스를 3배 투자하는 것이 속슬이고요. 속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필라델피아 세미컨덕터 섹터의 일별 수익률을 투자하는 것이 이 속스 지수고요. 베타가 1.27이라고 하는 것은 벤치마크 S&P 대비해서 S&P가 1이 움직일 때 얘는 1.27%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20% 정도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빠지고 더 많이 오르고의 특성인데, 자, 베타를 속슬에다가 대입해 보면 6.41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기본적으로는
보면은 빡세게 움직이는 친구인 거죠.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도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입니다. 실제로 4종목 45%의 비중이 매우 큰 데다가 10개 종목까지 와버리면 그 60%에다가 이제 이 변동성의 3배를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섣불리 손댔다가는 단타로 몇 번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런 반도체 3배 레버리지 투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자, 어느 한순간은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은요. 그래서 지금은 수량을 잘 모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고, 레버리지를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보면 일반적인 것과 레버리지를 보면 일반적인 거는 올랐을 때는 10일, 오르면 레버리지는 30% 오르면 좋죠. 근데 여기서부터 30%가 빠지게 되면 10% 빠지는 것과 30% 빠지게 되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 더 빠졌다? 그러면 이제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이상 빠졌을 때만 매수를 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단가에서 크게 손해보지 않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운 이 국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무너질 때와, 그리고 너무 빠졌을 때부터 산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올라가기가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평단을 낮추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당장 오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낮은 평단으로 한번 반도체가 대세 상승이 올 때에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고, 기본적인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반도체가 우리 생활에 이렇게 밀접하게 들어와 있고 AI가 무너지지 않은 환경에서는 반도체가 결코 망하는 산업이 아니다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배 빠르게 3배 노출시키는 거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저만 해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 15년 뭐 이렇게 보는데, 그냥 빨리 좀 결과를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100만 원 보유할 때 이제 100만 원 다 투자하는 것과 30만 원 보유하면 30만 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100만 원 보유할 때 300만 원처럼 투자할 수 있는 게 레버리지 효과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파생 상품이나 아니면 ETN 이런 것처럼 상폐되는 확률은 거의 1% 미만에 가깝다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수 자체는요, S&P도 조정받고 있는 측면, 나스닥도 조정받고 있는 측면, 다우는 더 크게 조정받고 있는 측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우는 최근에 금융주들의 어떤 조정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다우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는데, 이런 측면에서 또 다우에도 기회가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리고 속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측면에서 더 이상 수량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어쨌든 2025년 그리고 트럼프 그리고 FOMC 금리나 여러 가지의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변동성이 좀 커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혼조세인 이유는, 이렇게 지금 횡보하고 있는 이유는 엔비디아도 고점에서 지금 저항받는 모습이고, AMD는 최근에 또 저항선에서 좀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속스의 기초지수인 속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은 올라가고 저항도 부딪히는 과정에서 여기 지금 이제 점점 다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변동성이 잦아드는 시기로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속스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역사가 깊은 ETF 중에 하나입니다. 큰 수익을 냈었고 큰 손실도 봤었고, 지금 보면 변동성이 커지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느 수준이 우리의 목표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80%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기본적으로 신뢰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생각보다 장기적인 지구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긴 한데 많이 빠졌을 때마다 살려면 여러분들이 한 20번 정도는 분할 매수 한다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시드가 마르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 어차피 3배 레버리지니까 여러분들이 무리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낮은 가격에서 모으는 것이 관건이고 95%의 확률로 최악의 상황에서만 가정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15%가 잘 빠져도 잘 샀다는 드는 것이 바로 이 속슬 표준편차 원칙입니다. 현재로서는 13%가 조금 안 되는 측면까지 표준편차가 조금 좁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감안하셔서 제가 매일매일 알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같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100분 넘게 같이 하고 있으시니까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투자 포트폴리오 배분 측면에서 저와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